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빅스비 캡슐을 한번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으로 빅스비 캡슐 개발을 진행해 볼 것이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함께 진행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빅스비 개발 환경을 빅스비 디벨로퍼스.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만약 이 화면을 보시지 못하시고 뭔가 로그인하라고 하는 창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삼성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삼성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서요. 로그인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만드실 빅스비 캡슐 빅스비 사용자 말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인 빅스비 캡슐은 더하기를 진행하는 그런 캡슐입니다. 자, 일단 한번 어떤 캡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싱크라고 해서 쭉 뭔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개발하시게 되면 개발 내용이 빅스비 스튜디오 서버 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싱크를 맞추면서 어떤 테스트를 하시고 코딩 내용을 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이런 작업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싱크는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 빅스비 스튜디오 서버 또는 빅스비 플랫폼 서버와의 연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캡슐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용자 말이 17 더하기 4는 얼마야 라는 말을 알아듣는 캡슐을 만들 것 같은데 not run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직까지 이 말에 대해서 러닝이 되어 있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컴파일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캡슐을 연습시키려고 입력한 이 말이 문법에 맞고 모델링에도 잘 일치해서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발화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런드라고 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이것 또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걸로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7 더하기 4는 얼마야 라는 말에 이런 결과를 내는 그런 캡슐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소리가 들게 해주시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7 더하기 4는 얼마야?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7 더하기 3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결과가 10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시뮬레이터 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발화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 캡슐의 어떤 그림은 한번 보셨고요. 지금부터 이 캡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슐 개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파일에 가셔서 New 캡슐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빅스비 마이너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패스에 가능하면 한글이 없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패스 안에 어떤 값을 캡슐을 개발해서 저장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hoose 폴더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캡슐 코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요. 여기다 저장하려고 폴더를 선택합니다. 캡슐 아이디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뎁스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팀 네임이 오고 두 번째는 캡슐의 네임이 오게 되는데요. 이 캡슐 아이디는 스타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시면 정보를 좀 보실 수는 있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example이라고 하는 어떤 캡슐을 만드시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예제 파일이다, 예제 캡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스비 디벨로퍼 센터인 빅스비 디벨로퍼스.com 또는 github/빅스비 디벨로퍼스 그 레퍼지터리에 들어가셔서 어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example이라고 시작하는 어떤 캡슐들을 보시게 됩니다. 즉, example로 시작하는 캡슐들은 예제 캡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플레이그라운드 플러스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하는 캡슐 이름을 만드시게 되면 이것은 이 아이는
이 빅스비 개발 환경에서는 실행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시뮬레이터를 실행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 서미션을 통해서 단말에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고 또한 퍼블릭 서미션 등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 캡슐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처럼 단말 테스트를 하시거나 향후에 저희가 오픈될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캡슐이 사용자에게 제공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팀을 만들고 캡슐 네임을 생성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팀과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끄고 여기 보시면 이 키를 클릭하시면 빅스비 디벨로퍼 센터로 바로 링크가 되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에 TMS 앤 캡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요걸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빅스비스트라고 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팀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팀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팀을 하신 다음에 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팀 누군가 쓰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거 테스트 이렇게 하시고 옵셔널하게 팀 뭐 페이지 있으시면 로컬스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팀 이메일을 뭐 컨택 포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진 걸 쓸 예정이고요. 이렇게 빅스비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만들어진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팀은 3개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3개까지 만드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팀을 만드시게 되면 캡슐 네임도 만드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캡슐 네임을 빅스비스트로 만들어 놨는데 빅스비 프렌즈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만약 제가 빅스비 프렌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클릭하시면 요 위에 보시면 빅스비 프렌즈라고 하는 캡슐 아이디가 생기죠. 요것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다시 빅스비 개발 환경으로 가서 제가 만들 빅스비의 캡슐 아이디로 이것을 입력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빅스비스트 빅스비 프렌즈라고 하는 아이디로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개념 설명에서는 빅스비 캡슐 안에서 실행되는 큰 작업이 크게 3개라고 했는데 폴더는 2개 생기고 이상한 파일이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개발 진행을 차근차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비 캡슐 개발 시에 크게 해야 되는 3가지 작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용자의 말을 잘 파악하는 모델링 단계, 두 번째는 사용자의 말이 파악된 내용에 맞춰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 단계, 그리고 그 결과를 예쁘게 보여주는 레이아웃 작업, 이렇게 3가지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모델링 작업에 관련된 폴더는 현재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그런 구현은 코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는 나중에 UI 레이아웃이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을 이어주는 엔드포인트 작업 등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렇다면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니까 모델링 폴더가 없다고 했으니 모델링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New에 가셔서 폴더, 그리고 이름은 모델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은 모델스 폴더에, 비즈니스 로직은 코드 폴더에, UI 레이아웃과 트레이닝은 리소스 폴더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폴더는 이름이 딱 이렇게 코드 모델즈 리소스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폴더는 여러분들이 추가 생성하시면서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구조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apsule.bxb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살펴보고 개발에 들어가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버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해서 계속 프라이빗 서미션을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하시게 될 때 버전 관리를 위해서 쓰시면 되고, 포맷은 빅스비 캡슐의 어떤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떤 포맷이고 어떤 포맷이야를 구분하기 위해서 향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건데요. 현재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타겟은 이 빅스비 캡슐이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언어에 대해서 동작하게 타겟을 잡고 있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만약에 제가 타겟을 한국어를 추가로 지원하고 싶다면 요렇게 넣으시고요. KO, KR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제가 만들려고 하는 빅스비 캡슐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영어와 한국어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막고 싶다면 enable true,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쉽게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나중에 이렇게 타겟을 잡은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시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리소시즈 안에 결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닝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타겟으로 잡아준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영어는 enable false 닫아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true로 열게 되면요. 네. 네, 이렇게 한국어가 나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나오죠? 두 개 다 나오죠? 이렇게 트레이닝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한국어만 할 거니까 이건 false로 그대로 둘게요. 밑에 런타임 플래그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bixbydevelopers.com에 가면 정보가 있긴 한데 결국의 내용은 작업이 다 인풋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다 진행될 때까지는 스탑 이런 거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이런 의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업을 모델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폴더를 하나 추가로 더 만들어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나리오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저는 이 캡슐이 처리했으면 좋겠는 어떤 사용자의 말들을 다 적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캡슐이 처리할 사용자의 말들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말들 제가 이 캡슐에 처리됐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적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목적은 결국에는 플러스를 하는 거죠. 사용자의 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서로 더해서 결과 알려주기. 자, 그러면 이 말에 사용자가 주로 어떤 캡슐에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7 더하기 3은 얼마야? 또는 나에게 2 더하기 5가 얼만지 알려줘. 이런 말들을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자가 이 캡슐을 사용하면서 할 것 같은 말들을 이렇게 적어보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들은 결국에는 뭔가 더하는 작업을 하는 거구나. 칼큘레이션을 하는 작업이네. 좋아. 그렇다면 이 말들을 처리할 발화 함수. 아까 말씀드리기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말 처리할 수 있어요. 저요 하고 말을 손을 들고 가장 그 말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그 말을 캐치해가는 그 함수가 발화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들을 처리할 발화 함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플러스 오퍼란드라고 하는 함수로 이름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이런 말들
자,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입력할 말들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목적도 조금 정리되게. 자, 그러면 발화 함수, 아까 발화 함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화 함수는 결국에는 액션이죠. 요것은 저는 이 아이는 이름을 플러스 오퍼런드로 하기로 했어요. 오퍼레이션. 자, 그렇다면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발화 함수를 잡고 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발화 변수. 결국에는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컨셉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결국 사용자의 말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첫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처리하기 위한 아이는 발화 변수인 플러스 오퍼레이션이고, 플러스 오퍼레이션이 이 말을 캐치해 간 다음에 무엇을 중요한 명명으로 발라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7이라고 하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작업에 대한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7이라고 하는 아이는 중요한 값으로 레프트 오퍼런드로 난 받을 거야. 좋아.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오퍼런드로 받아야지. 그리고 더하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오퍼레이션으로 받아도 되지만 오퍼레이터로 받아도 되지만 결국에는 이 캡슐은 더하기만 할 거니까 이 아이는 빼자. 왜냐하면 어차피 다 더하기만 들어올 텐데 뭐. 그래서 저는 발화 변수는 레프트 오퍼런드와 라이트 오퍼런드 이 두 가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발화 변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린 게 있어요. 발화 변수는 인풋 컨셉과 아웃풋 컨셉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웃풋 컨셉. 자, 인풋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발화 변수는 사용자 말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명들을 발라와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컨셉은 이 액션에서 사용자의 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명을 발라서 인풋 컨셉에 담은 후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이 되고 그 처리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모델링에 넘겨줄 때 그 값을 담는 것이 아웃풋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웃풋 컨셉은 저는 그래서 결과가 담기는 건 왠지 어떤 작업을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다 하는 그 설명하는 텍스트랑 결과값이 같이 담길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은 리절츠 뭔가 여러 개 담길 것 같아서 값이 텍스트와 숫자가 담길 것 같아서 리절츠라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쭉 잡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링의 대부분의 일을 다 처리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나중에 트레이닝할 때 쓸만한 그런 사용자 발화도 다 발라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 잡는 작업을 통해서 모델링과 트레이닝의 대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 쉬워졌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그냥 생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순서 1. 목적 정하기 2. 사용자 입력할 말들 발라내기 3. 발화 함수 만들기 4. 인풋 발화 변수 아웃풋 발화 변수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실제 생성해야 될 건 3번 발화 함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모델스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U에 가셔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고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임은요. 아까 만든 발화 함수의 이름인 플러스 오퍼레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발화 함수를 만들 때 또는 컨셉을 만들 때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쓰는 카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큰 가이드는 없지만 나중에 저는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는 이 바라 함수와 매칭되는 비즈니스 로직은 첫 문자가 소문자인 카멜 케이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플러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액션을 생성합니다.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 게 막 떴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액션이 하나 생성됐어요. 이름은 플러스 오퍼레이션이고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시나리오에 가서 우리 이 부분 제가 카피를 해올게요. 자, 여기 가셔서 잠깐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액션의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은 이 액션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주석으로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액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아까 액션을 처리하는 게 세 번째 작업이었고 네 번째 스텝이 바로 인풋 컨셉을 만드는 거였죠. 컬렉션 밑에 보면 이렇게 묶여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하나가 인풋 컨셉을 정의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컨셉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레프트 오퍼랜드입니다.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레프트 오퍼랜드라고 부르는 바라 변수, 인풋 컨셉의 네임은 여기에 액션 내에 컬렉션 밑에 인풋 밑에 타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입에 넣어주시면 돼요. write 오퍼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풋을 하나 더 생성하시고요. 카피해서 생성하시고 카피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빨간 줄이 많이 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번째 했어요. 네 번째 싹 지울게요. 다섯 번째 바라 변수 중에서 아웃풋 컨셉 리절츠를 만들죠. 이것은 카피하셔서 아웃풋 여기다가 리절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삭제해버리고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빨간 줄이 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아웃풋에 빨간 줄이 떠 있는 이유는요. 물론 이렇게 빨간 줄 뜬 워닝이나 에러는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 줄 떠 있는 건 이 리절트라고 하는 컨셉이 사용하겠다라고만 정의를 하고 실제로 사용할 아이가 정의되지 않아서예요. 리절트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나 여기서 사용할래 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리절트라는 이 컨셉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풋 네임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인풋 네임은 뭔지 궁금하시죠? 인풋 네임은 뭐냐면 나중에 사용자가 7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말했을 때 7과 3을 중요한 명령어로 발라낸 다음에 이 값을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의 인풋 파라미터이면서 write 오퍼랜드의 별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풋,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모델링에 쓰이는 컨셉과 액션은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요.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되거나 비즈니스 로직의 함수 이름으로 쓰이는 아이는 시작을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프트 오퍼랜드의 별명을 레프트 오퍼랜드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write 오퍼랜드도 마찬가지로 write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빨간 줄 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컨셉이 사용하겠다만 되어 있고 실제 사용할 아이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서예요. 요거는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액션에 대한 정보는 다 생성이 되었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타입은 뭐냐면 이 액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액션이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빅스비 플랫폼 서버에서 사용자의 말을 받게 되면 이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캡슐을 찾아서 그 말을 전달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7 더하기 3을 말을 했을 때 빅스비 플랫폼 서버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굴까? 일단 이 말이 모바일에서 들어왔으니까 모바일 캡슐이어야 하고 한국말이니까 한국말 쓸 수 있는 캡슐이고 이 일이 뭔가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칼큘레이션이네. 칼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캡슐이 좋겠어. 등등을 조건을 가지고 아까 NLU를 거치면서 파악된 그 기본적인 말에 대한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묶어서 가장 잘 처리할 캡슐을 찾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더하기니까 칼큘레이션이라는 타입의 액션을 갖고 있는 아이가 좋겠어. 이렇게 판단할 때 쉽게 플랫폼 서버가 판단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액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calculation. 이렇게 해서 이 액션은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아이예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함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 타입은 지금 현재는 빅스비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bixbydevelopers.com 아까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이곳에서 액션 타입이라고 서치를 하시면 아마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정보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적어도 에러는 나지 않지만 적어주시는 것을 제가 가이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다 생성을 해볼게요. 컨셉 생성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모델스 폴더 밑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액션이랑 컨셉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폴더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드 모델스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구성하는 거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폴더를 만들어서 액션은 액션에 넣어버렸고요. 컨셉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컨셉은 컨셉에 넣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따로 뭔가 어떤 패스 같은 건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알아서 모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런 모델링 관련 코드니까 내가 알아서 찾을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풋 컨셉부터 하나하나 생성해 볼게요. 모델에 레프트 오퍼랜드는 아마 숫자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티저로 하고 아까 선언한 레프트 오퍼랜드와 똑같은 이름으로 레프트 오퍼랜드 이렇게 만듭니다. 짠. 예, 디스크립션은 왼쪽 숫자겠죠,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자, right 오퍼랜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 줄 없어졌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모델 인티저, right 오퍼랜드도 똑같이 인티저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숫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아웃풋. 아웃풋은 리절츠인데 제가 아웃풋을 말씀드렸어요. 리절츠로 만든 이유는 리절츠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 아이가 바로 스트럭처 타입입니다. 모델에 가셔서 액션에 스트럭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리절츠 그대로 딱 주시게 되면 이상한 모양으로 떴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계산된 결과와 설명이 담기는 아웃풋 컨셉 제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리절츠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담기는 정보의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계산된 이렇게 적을게요. 계산된 결과와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또는 그리고 이것은 더하기 된 결과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 같은 게 들어갔으면 해서 이렇게 리저트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계산된 결과를 담을 스트럭처 안에 컨셉 하나와 이렇게 설명을 담을 스트럭처 안에 컨셉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또 생성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프로퍼티 이게 하나가 요 하나의 컨셉 정보를 담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액션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개를 쓸 거면 두 개를 실에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은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계산된 결과가 담길 거니까 저는 리절트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시 컨닝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네임.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더하기를 한 거니까 더하기를 했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컨셉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오퍼레이터 네임.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 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는 별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액션처럼 results 여기는 오퍼레이터 네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빨간 줄 떴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컨셉이라서 컨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리절트는 당연히 인티저로 담길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 가셔서 인티저로 하신 다음에 리절트 클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름, 컨셉 네임과 똑같은 이름, 리절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리절트를 다시 갔더니 오퍼레이터 네임은 뭔가 텍스트로 정보가 담길 것 같으니 텍스트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액션으로 잠시 갈게요. 자, 맥스 뭔지 모르겠는 이 아이들, 요 아이만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민에 옵셔널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빅스비 캡슐이 다시 뭔가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랩트 오퍼랜드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값으로 이 컨셉을 생각하시려면 옵셔널로 주시면 되고요. 나는 레프트 오퍼랜드랑 라이트 오퍼랜드 둘 다 있어야 계산을 하니까 둘 다 레코멘드로 받을 거야. 그럼 리콰이어드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콰이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콰이어드로 해놓고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레프트 오퍼랜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빅스비 캡슐이 다시 한번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빅스비 온라인 코스에 나중에 다이알로그 관련된 설명이 올라오게 될 텐데요. 온라인 코스를 사용하셔서 좀 정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빅스비디벨로퍼스닷컴에서도 다이알로그라고 서치를 하시면 정보가 나오니까 향후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는 원하고 매니가 있어요. 정보를 여러 개 받고자 한다면 매니로 하시면 되고요. 원은 딱 하나만 이 정보에 대해서 받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첫 번째 값만 해당 컨셉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리저치에도 있었어요. 옵셔널 맥스. 하지만 결과값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건 옵셔널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시나리오 잡고 나서 바로 모델링 만드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자, 코드 안에서 자,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비즈 로직이라고 할게요. 뉴로 가셔서 액션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액션은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대문자로 쓰는 카멜 케이스로 만들고
비즈니스 로직은 초문자를 시작으로 하는 카멜 케이스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러스 오퍼레이션. 액션 네임의 첫 번째만 소문자로 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이 펑션을 플러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해서 펑션이 하나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졌죠. 지금부터 여기를 채워볼게요. 자, 액션에서 이렇게 사용자의 말 7 더하기 3은 얼마야가 들어오면 7과 3을 중요한 명령으로 반란해서 그 정보를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달할 때 키가 되는 것은 인풋 컨셉의 별명인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left onParent를 카피해서 코드에 짱 넣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right operand의 인풋을 카피해서 여기에 짱 넣어주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만 하나 과정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자, 제가 또 컨닝을 살짝 할게요. 코드에 가서 예전에 만들어둔 것 쭉 카피해서 쭉쭉 넣고, 자,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레프트 오퍼랜드와 라이트 오퍼랜드가 들어오면 정보를 이렇게 해서 담아서 결국에는 리저트에 계산된 결과를 넣어서 이렇게 리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아까 리저트가 두 개의 값을 받죠. 리저트와 오퍼레이션 네임을 받죠. 자, 그래서 코드도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리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하고 네임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값이 들어오면 더하고 이게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를 더하기라는 일을 수행했다는 정보를 담아서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이 비즈니스 로직이 잘 동작했는지 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콘솔 로그도 조금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연결된 건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바라 함수에 연결되는 비즈니스 로직은 이거야 하고 엔드 포인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리소스에 가셔서 엔드 포인트에 가셔서 이거 앞에 빼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엔드 포인트로 저희 코리아만 지원하니까 이렇게 KR로 나온 것 같네요. 사우스 코리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짱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리모트 엔드 포인트는 액션이 바로 다이렉트로 외부 서버 API와 연동할 때 사용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내부에서 비즈니스 로직과 모델링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로컬 엔드 포인트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액션 엔드 포인트, 액션의 네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오퍼레이션이죠. 요거를 카피를 하셔서 이거 파일 네임으로 들어갔네요. 이름을 살짝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액션 네임 넣어주시고요. 로컬 엔드 포인트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소문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모델링의 액션에 들어가 있는 인풋 컨셉의 별명이자 자바스크립트의 인풋 파라미터로 쓰이는 레프트 오퍼랜드와 라이트 오퍼랜드 이 아이를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엔드 포인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잘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생성이 되었고 이 아이들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다 했어요. 저희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하려면 원하는 언어에서
트랜잭션이 아니고 트레이닝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딱 생성을 하십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그쵸? 7-3은 얼마야?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트레이닝에 가신 다음에 New 트레이닝, 여기에 사용자가 이 캡슐을 사용하면서 할 것 같은 말을 입력을 딱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 나왔죠? 자, 꼴에 뭘 넣어야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꼴은 이 말이 잘 처리되고 나면 실제로 어디에 그 결과가 담길지를 적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오시는 게 하나 있으시죠? 바로 액션의 output result입니다. 그런데 액션 네임으로도 꼴을 설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액션과 액션들이 막 연결된 그런 발화를 구성하시게 되는 경우, 발화 하나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거쳐서 결과를 내는 경우에 하나의 액션으로 골을 잡아주면 그 거치는 길이 액션 하나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비 세상에서는 골을 아웃풋 컨셉으로 잡아주기를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이드대로 아웃풋 컨셉으로 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용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모델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령을 발라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태깅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태깅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말이 길면 이렇게 잡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태깅이 됩니다. 나중에 긴 말을 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하나라서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인풋 컨셉 네임인 레프트 오퍼랜드 이렇게 하니까 뜨죠. 이렇게 클릭 단. 그리고 아까 액션에서 레프트 오퍼랜드와 라이트 오퍼랜드 두 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인풋 컨셉으로. 그래서 여기도 3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단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를 딱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not runed로 떴어요. not runed는 이 말을 잘 이렇게 입력은 했는데 아직 이 빅스비 캡슐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러닝된 건 아니야. 이 말이 문법과 모델링에 잘 맞게 되었는지 컴파일을 한번 하고 러닝 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컴파일과 러닝을 해주는 것은 컴파일 NL 모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바로 빅스비에서 UI 레이아웃을 입히지 않았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U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빅스비 캡슐 내에서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하고 트레이닝하는 걸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곧 이어서 저희 비즈니스 UI 레이아웃 입히는 부분이랑 단말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서미션 하는 부분까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